번째는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 응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응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19페이지에 패턴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있었죠? 자, 중계란. 자, 중계는 뭐에 대하여?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또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의무하는 거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개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하나를 좀 강조하고 넘어가죠. 자, 이 중개라는 개념에서 이 용어의 정에서 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지. 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의 중개가 아니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 기초적으로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이 이 법상의 중개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자,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중개 대상물이 뭐였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거기에 대한 알선만이 이 법상의 중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패턴 분석 외에 분석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자, 이 판례가 있었죠. 자,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이것이 이 법상의 중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금전 소비 대차 알선, 자, A하고 그다음에 B가 있고요. 자, 가운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B는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사람?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A가 B한테 쫓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A가 B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A는 갑에게 와서 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그런 거예요. 이 갑이 그래서 B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했죠. 자, 여기에 바로 뭐냐면 금전 소비 대차 알선이에요. 그러면 이때 금전을 알선한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죠. 자, 왜냐? 금전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돈 빌려주면서 돈 떼먹을 것 같으니까 토지에다가 뭐를?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결국은 갑은 뭘 한 거예요? 갑은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알선했죠. 바로 이거는 요까지 내려오면 유법상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저당권이 뭐냐? 바로 그 밖에 권리대실 변경. 이 그 밖에 권리대실 변경이 자, 저당권이나 아니면 또 전세권 이런 것들이죠.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패턴 분석의 위에서 보면 중개대상물의 알선 외에는 알선 외에 또 뭐가 있었다? 이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여기에서 중개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거. 여기에 만자가 들어가도 일단 틀리죠. 자, 여러분들이 교재는 없지만 만자가 들어가도 틀려요. 자, 그럼 왜 그러냐? 그 밖에 권리대시 변경이 있죠. 요것도 일단은 알선하는 것도 이 법상의 중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개라는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뭘 보냐면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 이거는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했죠. 취득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일단은 공인중개사를 한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를 이 법에서 등록한 자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자, 등록한 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뭐 교재도 있듯이, 자, 취득하여 중개를 업으라는 자. 자, 여기에 자, 취득하여 중개를 업으라는 자 이렇게도 일단 틀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응용을 일단 해놓으셔야지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이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 업은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뭘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한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있죠. 자, 이렇게 했죠. 중개업이란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받아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행위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안 받았다면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어서 무등록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 업에는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 이런 게 있어요.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사회통념상의 사업수행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개념과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일단 업에는요, 일단 계속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업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거기 관련된 판례가 있었죠. 우연한 기회에 건물 전세계약 알선해주고 보수받았다. 이건 업에 해당되지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라고 한다면 이건 업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회 중개인을 하고서는 뭘 받았어요? 보수를 받았어요. 자, 이게 과연 중개업이냐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바로 사회통념상 사업수행인데, 자, 이거는 뭐냐?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사무실 내고 간판을 걸었죠. 간판을 걸었으니까 그 자체 간판을 건 그 자체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이거는 일단 업에 해당된다.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무실 있고 간판 걸었다면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는 일단 업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개념에서 보면 이제 중개업이라는 개념을 받고, 자, 이제 패턴 분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 일정한 보수 받아야지만 되고, 중개를 요 업으로 요게 빠지면 틀립니다. 자, 중개를 행하는 것,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중개를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틀리다. 자, 그러면 중개라는 용어 정의는 업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중개업에는 뭐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일단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 뭐가 빠지면 틀리다, 업이 빠지면 틀리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자, 개업공개사는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되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설 등록한 자를 뭐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고,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또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 그다음에 이 등록하지 않은 자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그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개업공개사 있었죠. 자, 이때 법인은 다시 자 일반 법인과 그다음에 또 특수법인으로 나눠지죠.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농협, 자 지역 농협동조합 있었죠. 자,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있었고요. 자산관리공사가 있었죠.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자, 농협과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는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자산관리공사는 그래도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네 가지 법인은요, 법인의 등록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자체가 일단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또 농협은 업무보증 설정 어떻게 된다? 1천만 원 이상이다. 나머지는 일반 법인 같고요. 자, 얘네들은 분사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부칙개업공개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자격증 없이 업을 해오던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개업공개사에 대한 부분을 봤고, 자, 소속공개사와 그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죠?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중개 업무를 뭐하거나 수행하거나 아니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얘는 보조하는 자와 수행하는 자가 다 들어가죠. 여기에는 소속공개사는 뭐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법인에 있어서 누구도 들어간다?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도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었죠. 자, 중개보조원이 있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일단은 여기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속공개사는요, 개업공개 소속되었죠? 공인중개사로서 여기에 빠지면 틀려요. 왜냐? 얘는 꼭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얘기한다. 자, 그럼 틀리죠? 자, 수행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보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 수행자가 빠지고 그냥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틀려요. 수행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하는 자 이렇게 하고 보조하는 자 빼도 틀리고, 보조하는 자 하고 수행하는 자 빼도 틀리죠. 자, 이제 왜냐면 이게 하나만 들어가면 다 한쪽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빠지면 틀리다. 자, 꼭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개보조원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죠. 이게 수행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을 문제를 한번 본다면, 자, 이제 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한번 보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사용은 용어 정의를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다. 자,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이 법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느냐? 개설 등록하고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죠. 법인은 공인중개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죠. 그다음 3번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업은 제대로 일단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4번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자로서 개업공개에 소속되어 일반 사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일단 틀리죠. 중개보조원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의 단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단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틀리죠. 이렇게 되면 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보좌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기출지문 패턴에 보면 제가 설명한 건 나오죠. 타인에 의뢰하여 수수료 받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한 행위를 알선을 업을 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업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나오면 자, 우연한 기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부동산 거래 당사들에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자, 지금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뭘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업 아니다 그랬죠. 업이 아니고 무등록 업자로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응용 패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공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에 법인인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이 소속공개사는요.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의도 중개에 해당한다. 자, 지금 환매를 알선한다. 그 밖의 권리에는 환매와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업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3번이 일단 틀린 부분이죠. 자,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라? 업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자, 자격 취득 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당연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개설 등록한 자만이 개업 공인중개사죠. 자, 5번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업무를 수행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중개보조원을 직접 기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응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